평생을 딸과 손주를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는 한 60대 여성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이 여성은 자식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고비를 넘겼다고 주장하며 최근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법적 자문을 구하는 상황으로 번진 것입니다. 제보자의 고통은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제보자의 남편은 술과 도박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제보자가 식당 등에서 고되기 일에 돈을 모으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며 돈을 빼앗아가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정 내 폭력은 제보자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제보자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어린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술에 취한 남편이 어린 딸을 해치려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보자는 딸을 지키기 위해 이 집에서 무조건 탈출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이는 평생의 운명을 바꾼 결정이었습니다.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던 시도는 비극적인 대가를 치렀습니다. 남편은 제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다리를 3개 밟았고 이로 인해 다리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렸지만 제보자는 딸을 위해 필사적인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기적적으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제보자는 남편의 추적을 피해 아무 연고도 없는 지방을 전전했습니다. 딸을 제대로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하루에 2시간만 자며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숙박업소에서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헌신 속에서 딸은 무사히 성장했습니다. 딸은 제과제빵에 재능을 보였고 제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딸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학원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딸은 재능을 인정받아 금방 취업에 성공했고 제보자는 딸이 제 앞가림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은 결혼할 상대를 데려왔습니다. 제보자의 눈에 사위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딸이 좋다고 하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심지어 딸 부부의 안정적인 시작을 위해 친정 근처에 작은 신혼집까지 마련해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새롭게 확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 부부는 맞벌이를 했고 곧이어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손주를 봐주던 것이 점차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결국 딸 부부의 부탁에 제보자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손주 양육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딸 내외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희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보자는 딸을 닮은 손주가 예뻐서 힘든 줄도 모르고 돌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할머니에게도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보자는 자신이 희생하면 딸과 사이가 편할 것이라는 생각에 힘든 내색 없이 묵묵히 손주를 돌봤습니다. 이런 헌신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둘째 손주까지 태어나면서 제보자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둘째는 아토피가 있고 장염 치료가 잦아 더욱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제보자는 약을 챙기고 식단을 관리하며 지긋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봤지만 아이가 아플 때마다 딸과 사위의 눈치를 봐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제보자 측 주장에 따르면 딸은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약은 제때 먹였냐며 쏘아붙이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돌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질책 하나하나가 제보자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손주 둘을 돌본 세월이 무려 10년에 달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제보자는 딸 부부에게서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학원비나 병원비가 급할 때는 자신의 돈으로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생활비 지원 요청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희생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비 오는 날 손주들에게 우산을 가져다 주러 가던 제보자가 미끄러지면서 과거 남편 때문에 부러졌던 다리를 또다시 다치게 된 것입니다.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부상이었고 상당한 병원비가 발생했습니다. 제보자는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딸이 병원비를 계산해 주었습니다. 제보자는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10년간의 고생을 딸이 이렇게나마 알아주는구나 싶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평화는 곧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딸이 병원비를 낸 사실을 알게 된 사위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위는 장모님 병원비를 왜 내주냐며 고함을 지르고 집안에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제보자는 과거 남편에게서 겪었던 폭력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끔찍한 경험을 해야 됐습니다. 제보자를 더욱 절망하게 한 것은 딸의 반응이었습니다.
딸이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신혼집까지 마련해주고 10년간 무급으로 손주들을 키워준 어머니에게 보인 반응이라고는 믿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보자는 딸과 사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헌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생각에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딸과 사위와 의절할 각오를 하고 법적인 조치를 알아보기 위해 상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보자의 가장 큰 질문은 지난 10년간의 손주 양육비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족을 위해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의 법적 쟁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회의적입니다. 양육비는 법적으로 이혼한 부부 사이에 사용하는 용어이며 조부모의 손주 돌봄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자발적 부양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1차적인 부양 의무는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법에서 조부모는 2차적인 부양 의무를 집니다. 이는 부모가 부양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딸 부부가 맞벌이로 바빴을 뿐 부양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2차 부양 의무를 근거로 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와 같은 다른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이는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이익을 준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자발적인 호의였다는 주장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비용 청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입증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이나 계약이 없었고 10년간 주고받은 금전 내역을 정확히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정에서 주장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10년치 양육비를 받아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번 사건은 황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가족 간의 헌신과 그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희생이 더 이상 일방적인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과 법적 보호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보자의 사연은 법의 잣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족관계의 복잡성과 그늘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